안녕하세요. 저는 카올릭 김학수입니다. 오늘 저는 소나미 섬에 진행되고 있는 쌍용 레스턴 스포츠 칸의 시승에 나와 있습니다. 쌍용 레스턴 칸은 사실 데뷔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기존 레스턴 스포츠 워낙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이 레스턴 스포츠의 적재 공간과 적재 하중을 더욱 개선하고 차량 크기를 키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라든가 좀 더 적적인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량이 아마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좀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파르테논 그릴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론트 그릴을 적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릴이 스포티한 느낌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급스러운 느낌? 이 부분은 분명 쌍용차에서 고려한 디자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차를 좋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5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렇게 엄청난 길이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차량의 전장이 5405mm로 늘어나면서 사실 이 정도 크기는 뭐 정말 레인지로버라던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량들이 와서 비교를 하더라도 렉슨 스포츠가 좀 더 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7 시리즈라던가 S클래스, CT6와 같은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이 5.2m 전후인 걸 생각을 한다면 5.4m에 잃어버린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 엄청나게 큰 걸 느낄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길어진 차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그 2열식 공간 뒤쪽으로 데크가 워낙 길게 나오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균형에 있어서 뒤가 조금 늘어지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요. 물론 쌍용도 이걸 고려해서 곡선으로 살짝 끌어올렸다가 내리는 요 디자인 기교를 보여줬는데 이것만으로는 차량의 길이가 너무 늘어져 보이는 걸 조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뒷모습은 사실 렉스턴 스포츠와 거의 동일해요. 전체적인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던가 트렁크 게이트 형상 이런 것들이 보면 동일한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칸 레터링입니다. 칸 레터링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칸 레터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칸 자체가 좀 리더라던가 왕이라던가 요런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틀입니다. 최상위 모델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차량 트렁크 데크 게이트 하단에 보면요, 이렇게 차량 적재 용량이 500k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 5링크 서스펜션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500kg이지 만약에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 렉스턴 스포츠 칸을 선택하셨다면 최대 700kg에 이르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차량의 길이만큼 적재 공간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 거대한 공간이 늘어나죠. 재원에 따르면은 최대 1286리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어지간한 그 캠핑 도구라던가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적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동승했던 기자의 경우에는 ATV를 좀 실어서 다니면 정말 요 느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실내 공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 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구성은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렉스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유롭고 공간이 넓은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 가죽의 소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포 렉스턴의 상위 등급까지는 넘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형 픽업, 국내 기준으로는 대형 픽업이겠죠.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데 1열 공간에 대한 부분, 시트 포지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세단 혹은 그 승용 모델의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형태라던가 계기판의 시인성,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CSM 전체가 마음에 들었었고요. 제가 사운드 부분도 인피니티 스피커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공간은 지금 저희가 1열 공간을 좀 찍기 위해서 좀 많이 눕혀놓은 상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간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 남성 4명 혹은 5명이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닛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진 안쪽을. 네, 렉스턴 스포츠 칸 보닛 아래에는요 최고 출력 181마력을 내는 2.2L LT 디젤 엔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디젤 엔진 대비 이 토크가 2kgm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발진 부분에서의 좀 중량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느낌이 있고요. 변속기는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요새 다단화가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구성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주행 성능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출력을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아마 기존에 있는 엔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합리성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렉스턴 스포츠칸 AWD 모델 같은 경우는요, 아마 4WD라고 하죠. 이 모델은 리터당 9.6kg의 공인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부 사람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출력이라던가 차량의 크기 그리고 이 차량의 운영 정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 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를 그냥 적재 공간을 늘리고 차량의 길이를 늘렸다라는 것으로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가 등장함으로써 인해서 적재 공간의 여유가 적재 공간의 차이가 얼마나 다양한 활용성을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그동안 수입 픽업에게만 의존해야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커버해 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시장에서 이러한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렉스턴 스포츠의 공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혹은 렉스턴 스포츠가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렉스턴 스포츠 칸의 등장은 정말 반갑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판매 가격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양에 따라 3천만 원이 훌쩍 넘기는 가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2,800부터 시작되는 구성과 그리고 2,800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꽤 다양한 옵션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목을 끄기에 충분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의 출시 현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다양한 튜닝 파츠와 다양한 튜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형 픽업에 대한 혹은 대형 SUV를 기반으로 했던 즐기는 문화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렉스턴 스포츠 칸의 등장이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렉스턴 스포츠 칸을 만나보았고요. 저는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